바로 상속세 무신고 후에 왜 1억 5천만 원을 내라고 했을까요? 왜 1억 5천만 원을 토해냈을까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수원에 사는 최 씨는 부모님께 아파트를 물려받았습니다. 상속세를 계산해 보니까 0원이 나왔습니다. 세금도 안 내는데 굳이 신고를 해야 하나?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2년 뒤 그 집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양도세 고지서를 받아보니까 2억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신고만 했어도 6천만 원이었을 텐데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1억 5천만 원을 더 낸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일이 여러분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세가 0원이면 신고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거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 그 집을 얼마에 받았는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시가격으로 계산되면서 양도 차익이 엄청나게 부풀려지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약 15% 정도가 이 문제를 겪을 수 있는 상황에 계십니다. 우리는 재산이 많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만 해도 이것 때문에 집 한 채 팔았다가 억 단위로 손해본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상속세는 0원이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두지 않으면 손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한번 놓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집을 팔아버린 다음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은 중간에 끊지 마시고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상속세 신고를 안 해서 터지는 손해부터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들까지 전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손해가 터지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사례입니다. 바로 상속세 무신고 후에 부동산을 파는 경우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았습니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5억 원이었습니다. 상속세를 계산해봤더니 일괄공제 5억 원으로 딱 맞아떨어져서 상속세가 0원이 나왔습니다. 세금도 안 내는데 굳이 신고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안 하셨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 아파트를 팔기로 했습니다. 매매가는 12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양도 차익을 알아야 합니다. 양도 차익은 팔 때 가격에서 살 때 가격을 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은 산 게 아니라 상속받은 겁니다. 그러면 상속받을 때의 가격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문제는 상속세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상속 당시 이 집의 가격을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세청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공시가격으로 계산합니다. 5억 원입니다. 12억 원에 팔았고 5억 원에 받은 걸로 계산되니까 양도 차익은 7억 원이 됩니다. 양도세는 양도 차익에 세율을 곱해서 나옵니다. 양도 차익이 7억 원이면 양도세가 대략 2억 원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상속 당시에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이 아파트의 실제 시세가 9억 원이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아서 9억 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했다면 취득가액이 9억 원으로 인정됩니다. 12억 원에 팔았으니까 양도 차익은 3억 원입니다. 양도세는 대략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계산해 보세요. 신고 안 했을 때 양도세 2억 원, 신고했을 때 양도세 7천만 원. 차이가 1억 3천만 원입니다. 신고 한 번 안 했다는 이유로 1억 3천만 원을 더 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속세 무신고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등기소에 가서 상속 등기를 하려고 할 때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일부 등기소에서는 상속세 신고 필증을 요구합니다.
상속세 신고 필증을 가져오세요. 이렇게 되면 뒤늦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미 6개월이 지나 있습니다.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세가 0원이어도 무신고 가산세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과세 표준의 20%입니다. 게다가 등기가 늦어지면서 여러 가지 불편이 생깁니다. 명의가 안 바뀌어 있으니까 집을 팔 수도 없고 전세를 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0원이라고 해서 신고를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함정에 빠지면 나중에 몇 천만 원, 심하면 억 단위로 손해를 봅니다. 판정 상속세가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속세가 정확히 얼마까지 안 나오는 건지 기준 숫자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 숫자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장, 기준 숫자 한방 정리. 많은 분들이 우리는 상속세 안 낼 것 같은데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정확한 숫자를 모르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 숫자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숫자, 10억 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인 경우에 상속재산이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0원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경우가 뭐냐고요? 배우자가 살아있고 자녀들이 상속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왜 10억 원일까요?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괄 공제가 5억 원입니다. 배우자 공제가 최소 5억 원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10억 원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면 공제를 받고 나서는 과세 표준이 0원이 됩니다. 과세 표준이 0원이면 상속세도 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건 배우자가 살아계실 때 얘기입니다. 배우자가 안 계신다면 달라집니다. 꼭 유의하고 계산하세요. 두 번째 숫자, 일괄 공제 5억 원입니다. 일괄 공제는 배우자가 없고 자녀들만 상속받을 때 기본적으로 빼주는 금액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괄 공제 5억 원은 기초 공제 2억 원하고 여러 가지 인적 공제를 합친 것보다 크면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초 공제 2억 원에다가 자녀 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 이런 걸 다 합쳐봤더니 3억 원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괄 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일괄 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안 계시고 자녀들만 있으면 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0원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살아계신 경우는 다릅니다. 여기에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숫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입니다. 배우자 공제는 좀 복잡합니다. 그러나 중요하니까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하는 겁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을 받으면 받은 금액만큼 공제를 해줍니다. 단, 최소 5억 원은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상속 재산이 20억 원입니다. 배우자가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배우자 공제는 10억 원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3억 원만 받았다고 칩시다. 그래도 배우자 공제는 5억 원입니다. 최소 보장이 5억 원이니까요. 그러면 최대는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30억 원입니다. 배우자가 40억 원을 받아도 배우자 공제는 30억 원까지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조건이 있습니다. 법정 상속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정 상속분은 법으로 정해진 상속 비율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같이 상속받으면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은 자녀 한 명 몫의 1.5배입니다. 계산이 복잡하니까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이다. 그리고 실제로 배우자가 받은 만큼 공제된다. 네 번째 숫자는 신고기한 6개월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고 칩시다. 3월 마지막 날은 3월 31일입니다. 여기서부터 6개월이니까 9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9월 30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6개월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과세표준의 20%입니다. 상속세가 0원이어도 과세표준은 있을 수 있으니까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납부를 늦게 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붙습니다. 하루에 0.025%씩 붙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라는 기한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0억 원,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30억 원, 신고기한 6개월. 이 4가지 숫자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판정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고 배우자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0원이지만 6개월 안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알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준을 잘못 이해해서 착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가장 많이 착각하는 오해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장, 오해 정리.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오해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오해들 때문에 실제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 오해, 상속세가 0원이면 신고 안 해도 된다. 이건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1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세가 0원이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취득가액을 증명 못하면 공시가격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면 양도세가 폭등합니다. 게다가 일부 등기소에서는 상속등기를 할 때 상속세 신고 필증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뒤늦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미 6개월이 지나 있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세가 0원이어도 무신고 가산세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되니까 가산세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0원이든 아니든 무조건 신고는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오해,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면 무조건 상속세가 없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10억 원 이하면 상속세가 0원이라는 건 배우자가 살아계시고 일반적인 상속을 하는 경우에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안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일괄 공제 5억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5억 원은 못 받습니다. 그러면 상속재산이 7억 원이어도 세금이 나옵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상속재산 7억 원에서 일괄 공제 5억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2억 원입니다. 2억 원에 대한 상속세율은 20%입니다. 그러면 세금이 4천만 원 나옵니다. 우리 집은 10억도 안 되니까 상속세 없겠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세금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이라는 기준은 배우자가 있을 때만 적용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오해, 배우자에게 전부 물려주면 상속세가 없다. 이것도 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배우자 공제가 있긴 한데 최대 30억 원까지만 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50억 원인데 배우자가 전부 받는다고 해도 배우자 공제는 30억 원까지만 됩니다. 50억 원에서 30억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20억 원입니다. 여기에 세금이 붙습니다. 게다가 법정상속분이라는 제약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한테 다 주면 세금 없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미리 세무사와 상담해서 배우자와 자녀들 간의 상속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네 번째 오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안 들어간다. 이건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증여받은 재산도 일정 기간 안에 증여받았으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상속인 자녀, 배우자 등이 증여받았으면 10년 안에 받은 거,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증여받았으면 5년 안에 받은 거, 이게 다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아버지가 2020년에 아들한테 5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증여세는 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10억 원을 상속으로 남겼습니다. 이 경우에 상속재산은 10억 원이 아니라 15억 원입니다. 2020년에 증여한 5억 원이 합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증여한 지 10년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여는 증여고 상속은 상속이니까 따로 계산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특히 생전에 미리 증여를 많이 해두신 분들은 나중에 상속이 발생했을 때 합산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해 봐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금이 0원이면 신고 안 해도 된다? 틀렸습니다.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10억 원 이하면 무조건 세금 없다? 틀렸습니다. 배우자가 있을 때만 맞습니다. 배우자한테 다 주면 세금 없다? 틀렸습니다. 최대 30억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안 들어간다? 틀렸습니다. 10년 또는 5년 안에 증여한 건 합산됩니다. 이 네 가지 오해는 실제로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 손해로 이어지니까 정확한 기준을 알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 때문에 실제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보셔야 실감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실제 실수 사례를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발생한 실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장. 실수형 사례 예시. 첫 번째 사례는 신고를 미뤘다가 등기소에서 막힌 경우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0대 초반 박 씨의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수원에 있는 빌라 한 채를 물려받았습니다. 공시가격이 4억 원이었습니다. 상속세를 계산해 봤더니 일괄 공제 5억 원으로 세금이 0원 나왔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급하게 신고할 필요 없지 않나? 나중에 시간 날 때 천천히 해도 되겠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5개월째 되던 어느 날 박 씨는 등기소에 갔습니다. 상속 등기를 하려고요. 등기소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상속세 신고필증 가져오셨어요? 아, 그게 상속세가 0원이라서 신고를 안 했는데요. 그래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신고필증을 가져오세요.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급하게 세무사한테 연락했습니다. 지금 신고하면 되나요? 세무사가 말했습니다. 신고는 할 수 있는데 이미 5개월이 지났으니까 한 달 안에 서둘러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상속세가 0원이어도 신고를 안 했으니까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박 씨가 물었습니다. 세금이 0원인데도 가산세가 나온다고요? 네. 무신고 가산세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상속재산 4억 원에서 공제 5억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마이너스니까 사실 가산세는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만약 6개월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외에도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붙을 수 있습니다. 박 씨는 서둘러 신고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감정평가사가 말했습니다. 감정평가는 사망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받은 것만 유효합니다. 지금은 사망일로부터 5개월이 넘었으니까 한 달 안에 받으셔야 합니다. 박 씨는 급하게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감정평가 비용이 30만 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무사한테 신고 대행을 맡겼습니다. 세무사 수수료가 50만 원 나왔습니다. 결국 신고 기한 하루 전에 겨우 신고를 마쳤습니다. 다행히 6개월 안에 신고를 해서 무신고 가산세는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80만 원의 비용을 쓰고 한 달 동안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제때 신고했다면 어땠을까요? 감정평가도 여유 있게 받고 세무사도 천천히 상담하면서 진행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미뤘다가 등기소에서 막히니까 급하게 돈 쓰고 스트레스 받은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만약 6개월을 넘겼다면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6개월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과세표준의 20%입니다. 설령 과세표준이 0원이어도 계산 과정에서 실수가 있거나 다른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등기가 늦어지면 그 집을 팔 수도 없고 전세를 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례는 더 심각합니다. 증여 시기를 잘못 계산해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상속세가 나온 경우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60대 후반 최 씨의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2016년 3월에 최 씨에게 아파트 한 채를 증여했습니다.
당시 시세가 6억 원이었습니다. 증여세는 제대로 냈습니다. 약 1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2026년 5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8억 원이었습니다. 최 씨는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2016년에 증여받은 건 10년이 지났으니까 합산 안 되겠지? 상속재산 8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 빼면 3억 원이네. 3억 원에 대한 상속세는 대략 6천만 원 정도 나오겠구나. 그런데 세무사가 계산해준 세금은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최 씨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와요? 세무사가 설명했습니다. 2016년 3월에 증여받으셨죠? 10년이 지났다고 생각하셨는데 정확하게는 10년 2개월입니다. 그런데 상속 합산 기준은 10년 이내입니다. 2026년 5월에 돌아가셨으니까 2016년 5월 이후에 증여받은 건 합산 안 됩니다. 그런데 2016년 3월은 10년 2개월 전이니까 합산됩니다. 최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겨우 2개월 차이로 합산이 된다고요? 네. 법이 그렇습니다. 정확히 10년을 계산합니다. 결국 어떻게 계산됐을까요? 상속재산 8억 원에 증여재산 6억 원을 합쳐서 14억 원이 됐습니다. 여기서 일괄공제 5억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9억 원입니다. 9억 원에 대한 상속세는 대략 2억 5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미 낸 증여세 1억 원을 빼주니까 최종적으로 납부할 상속세가 1억 5천만 원 정도 나온 겁니다. 만약 2개월만 더 늦게 증여받았다면 어땠을까요? 2016년 5월에 증여받았다면 10년이 딱 지나서 합산 안 됐을 겁니다. 그러면 상속재산 8억 원에서 공제 5억 원 빼고 3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 내면 됐습니다. 세금이 6천만 원 정도 나왔을 겁니다. 겨우 2개월 차이로 9천만 원을 더 낸 겁니다. 최 씨는 억울해했습니다. 그럼 2016년에 증여받을 때 미리 알았으면 5월까지 기다렸다가 받았을 텐데. 세무사가 말했습니다. 증여할 때 미리 상속 시점을 예측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10년 합산 규정을 모르고 증여하면 나중에 이렇게 손해를 봅니다. 증여 시기를 계획할 때는 10년 합산 규정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나중에 상속 발생 시 합산되지 않도록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이 두 사례에서 보셨듯이 신고 시기를 놓치거나 증여 시기를 잘못 계산하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실수를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극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실전 절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 장, 실전 절세 포인트 3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실수들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절세 전략을 쓰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3가지 핵심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배우자, 상속 비율을 조정하세요. 같은 재산이어도 배우자와 자녀가 나눠받는 비율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20억 원을 남겼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습니다. 경우 1. 배우자가 10억 원, 자녀들이 각각 5억 원씩 받는 경우.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만큼 공제됩니다. 10억 원을 받았으니 배우자 공제 10억 원입니다. 일괄 공제는 5억 원입니다. 상속재산 20억 원에서 배우자 공제 10억 원, 일괄 공제 5억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5억 원입니다. 5억 원에 대한 상속세는 대략 1억 원 정도 나옵니다. 경우 2. 배우자가 15억 원, 자녀들이 각각 2.5억 원씩 받는 경우. 배우자 공제는 15억 원입니다. 일괄 공제는 5억 원입니다. 상속재산 20억 원에서 배우자 공제 15억 원, 일괄 공제 5억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0원입니다. 세금이 0원입니다. 같은 20억 원인데 배우자가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1억 원 나오기도 하고 0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만 됩니다. 그리고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정 상속분은
배우자와 자녀가 같이 상속받을 때 배우자의 몫이 자녀 한 명 몫의 1.5배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전체를 3.5로 나눠서 배우자가 1.5, 자녀가 각각 1씩 받는 게 법정 상속분입니다. 20억 원이면 배우자가 약 8.6억 원, 자녀들이 각각 5.7억 원씩 받는 게 법정 상속분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15억 원을 받으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합니다. 이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 또 상속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와 상담해서 1차 상속과 2차 상속을 함께 고려해서 비율을 정해야 합니다. 판정 포인트 재산이 10억 원 이상이면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 비율을 조정해서 절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 감정평가를 적극 활용하세요. 부동산은 공시가격보다 실제 시세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받으면 시세에 가까운 가격으로 상속 재산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가격을 높게 평가하면 세금이 더 나오는 거 아닌가요? 당장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집을 팔 때를 생각해 보세요. 1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평가를 받지 않으면 취득가액이 공시가격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양도세가 폭등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공시가격 6억 원, 실제 시세 10억 원입니다. 감정평가를 안 받은 경우 상속재산은 공시가격 6억 원으로 신고됩니다. 일괄공제 5억 원을 빼면 과세표준 1억 원, 상속세는 대략 1천만 원입니다. 2년 뒤에 이 집을 15억 원에 팔았습니다. 취득가액은 공시가격 6억 원입니다. 양도 차익이 9억 원입니다. 양도세는 대략 3억 원 이상 나옵니다.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상속재산은 감정가 10억 원으로 신고됩니다. 일괄공제 5억 원을 빼면 과세표준 5억 원, 상속세는 대략 1억 원입니다. 2년 뒤에 이 집을 15억 원에 팔았습니다. 취득가액은 감정가 10억 원입니다. 양도 차익이 5억 원입니다. 양도세는 대략 1억 원 정도 나옵니다. 계산해보세요. 감정평가 안 받으면 상속세 1천만 원 플러스 양도세 3억 원 총 3억 1천만 원. 감정평가 받으면 상속세 1억 원 플러스 양도세 1억 원 총 2억 원. 감정평가 비용이 3,050만 원 정도 듭니다. 이 비용으로 1억 원 넘게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사망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받은 감정평가만 유효합니다. 사망일이 2025년 3월 15일이면 2024년 9월 15일부터 2025년 9월 15일까지 받은 감정평가가 유효합니다. 그래서 상속이 발생하면 바로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 미루다가 6개월이 지나면 못 받습니다. 판정 포인트. 부동산 시세가 공시가격보다 높으면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아서 나중에 양도세 폭탄을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전략, 생전 증여는 10년을 역산해서 하세요. 생전에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은 10년 안에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그래서 증여할 때 10년을 역산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75세입니다. 재산이 15억 원 있습니다. 아들에게 5억 원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계획. 2025년에 5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증여세는 약 8천만 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2030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증여한 지 5년밖에 안 됐습니다. 상속재산 10억 원에 증여재산 5억 원을 합쳐서 15억 원이 됩니다. 일괄공제 5억 원을 빼면 과세표준 10억 원, 상속세는 대략 3억 원입니다. 여기서 이미 낸 증여세 8천만 원을 빼면 납부할 상속세가 2억 2천만 원입니다. 결국 증여세 8천만 원 플러스 상속세 2억 2천만 원, 총 3억 원을 냈습니다. 올바른 계획. 증여를 하지 않고 2030년에 15억 원을 전부 상속으로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일괄공제 5억 원을 빼면 과세표준 10억 원, 상속세는 대략 3억 원입니다. 결국 같습니다. 그러면 증여를 왜 하냐고요? 증여를 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합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2020년에 5억 원을 증여했고 2035년에 돌아가셨다면 어땠을까요? 증여한 지 15년이 지났으니까 합산이 안 됩니다. 증여세는 8천만 원 냈습니다. 상속재산 10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빼면 과세표준 5억 원, 상속세는 대략 1억 원입니다. 총 1억 8천만 원만 내면 됩니다. 15억 원을 한꺼번에 상속받으면 3억 원을 내야 하는데 미리 증여하고 10년을 넘기면 1억 8천만 원만 내면 되니까 1억 2천만 원을 절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는 10년을 역산해서 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75세면 평균 수명을 고려해서 대략 85세까지 사실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여하면 딱 10년 뒤에 합산 기간이 지납니다. 하지만 만약 아버지가 80세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증여하면 5년 뒤에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합산됩니다. 그래서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증여 시기를 정해야 합니다. 판정 포인트 생전 증여는 10년 합산 규정을 고려해서 상속 발생 시점을 예측하고 역산해서 타이밍을 잡아야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배우자 상속 비율 조정으로 세금을 0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로 나중에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는 10년을 역산해서 해야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전략만 제대로 활용해도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행에 옮기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째 장, 지금 당장 확인할 체크리스트 10가지. 자, 이제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슬픔도 있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래서 순서대로 하나씩 체크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10가지만 빠짐없이 확인하시면 실수를 피하고 절세도 할 수 있습니다. 체크 1. 신고기한부터 계산하세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고기한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겁니다.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10일에 돌아가셨으면 3월 31일부터 6개월, 그러니까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 날짜를 달력에 크게 표시해 두세요. 핸드폰 알람도 설정하세요. 6개월이 넉넉해 보이지만 준비할 게 많아서 금방 지나갑니다. 특히 감정평가를 받거나 서류를 모으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신고 기한을 먼저 계산해서 역산으로 일정을 짜야 합니다. 체크 2. 감정평가를 즉시 의뢰하세요. 부동산이 있으면 감정평가부터 의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는 사망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받은 것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미루다가 6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감정평가사 찾는 것도 시간 걸리고 평가 결과가 나오는 것도 1에서 2주 걸립니다. 그래서 상속이 발생하면 일주일 안에 감정평가 의뢰를 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비용은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입니다. 이 비용으로 나중에 양도세를 수천만 원 절세할 수 있습니다. 체크 3.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세요.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리스트로 만들어야 합니다. 부동산,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금융자산, 은행 예금, 주식, 펀드, 보험금 등 기타, 자동차, 골프회원권, 귀금속 등 특히 금융자산은 여러 은행에 흩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통장을 뒤지고 우편물을 확인하고 은행에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요즘은 금융감독원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합니다. 재산을 누락하면 나중에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 4. 부채를 확인하고 증빙을 준비하세요. 상속재산에서 부채를 빼줍니다. 그런데 모든 부채를 인정해주는 건 아닙니다. 금융기관 대출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은행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채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차용증, 이체 내역, 이자, 지급 증빙 등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친구한테 1억 원 빌렸어요.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차용증이 있고 실제로 돈이 이체된 기록이 있고 이자를 지급한 기록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그래서 부채가 있으면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체크 5. 10년 안에 증여받은 내역을 확인하세요. 상속인이 10년 안에 증여받은 게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안에 증여받은 게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게 있으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깜빡합니다. 10년 전에 받은 건 까먹었네. 나중에 세무서에서 확인하고 추징당하면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증여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체크 6.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 비율을 결정하세요. 재산이 10억 원 이상이면 배우자와 자녀가 얼마씩 받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율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법정 상속분대로 받을 수도 있고 협의해서 다르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많이 받으면 당장 상속세는 줄어들지만 나중에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 2차 상속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상속을 함께 고려해서 비율을 정해야 합니다. 이건 가족끼리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세무사와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체크 7.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하세요. 상속세는 복잡합니다. 혼자서 계산하다가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상속 전문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세무사 수수료가 부담되실 수 있는데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비용으로 수천만 원 절세할 수 있으면 남는 장사입니다. 세무사를 찾을 때는 상속세 경험이 많은 세무사를 찾아야 합니다. 주변에 추천받거나 세무사회에 문의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는 앞에서 정리한 재산 목록, 부채 목록, 증여 내역을 가지고 가세요. 그래야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 8. 신고 서류를 준비하세요.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재산 목록 및 평가 서류, 감정평가서 부동산이 있는 경우, 금융자산 잔액 증명서, 부채 증빙 서류, 증여세 신고 내역 10년 이내 증여가 있는 경우, 서류를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금융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일주일 전까지는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체크 9. 상속등기 서류도 함께 준비하세요. 상속세 신고와 별개로 상속등기도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재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협의 상속인 경우, 상속세 신고필증, 일부 등기소에서 요구, 등기소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미리 등기소에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상속등기는 법무사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는 대략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입니다. 체크 10.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세요. 모든 준비가 끝나면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면 세무사가 대신 신고해줍니다. 세금을 낼 때는 현금으로 낼 수도 있고 연부연납이라는 제도를 쓸 수도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세금을 나눠서 내는 겁니다.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단, 이자가 붙습니다. 세금이 많이 나왔는데 당장 현금이 없으면 연부연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필증을 받습니다. 이 신고필증은 나중에 등기할 때 필요하니까 잘 보관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신고기한 계산, 감정평가 의뢰, 재산 목록 작성, 부채 확인, 증여 내역 확인, 상속 비율 결정, 세무사 상담, 신고 서류 준비, 등기 서류 준비, 신고 및 납부. 이 10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하면 실수 없이 상속세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속이 발생하면 이 10가지 체크리스트를 순서대로 진행해서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고 절세 기회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세 신고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상속과 함께 처리해야 할 다른 세금들도 있고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
또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상속세 다음에 챙겨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 상속세 다음에 챙겨야 할 것들. 자, 상속세 신고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또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상속세 이후에 챙겨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두세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양도세가 나옵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감정평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양도세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상속받은 집에 본인이 살고 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받은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보유기간도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이 집에 10년 살다가 돌아가셨고 내가 상속받아서 2년 살았으면 총 보유기간이 12년입니다. 보유 요건은 충족됐고 거주 요건만 2년 채우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받은 집이 두 채 이상이면 어떻게 될까요? 한 채는 살고 한 채는 팔아야 하는데 어느 집을 먼저 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비과세 대상이 아닌 집을 먼저 팔면 양도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세무사와 상담해서 어떤 순서로 처분할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속받은 집을 5년 안에 팔면 세율이 더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미만 보유하면 70%, 2년 미만이면 60% 세율이 적용되는데 상속받은 경우에는 기준과세율이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집은 급하게 팔아도 세율 면에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정리 상속받은 집을 팔 계획이 있으면 미리 양도세를 계산해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순서로 팔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확인하세요. 상속받은 부동산에는 매년 재산세가 나옵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매년 7월과 9월에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상속받은 집이 여러 채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인당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 원을 넘으면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집이 공시가 4억 원이고 상속받은 집이 공시가 5억 원이면 합계가 9억 원입니다. 6억 원을 넘으니까 종부세 대상입니다. 종부세는 재산세보다 세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세부담이 꽤 큽니다. 만약 종부세 부담이 크다면 집을 일부 처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바꾸면 각자 6억 원씩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종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의를 바꾸는 것도 증여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세무사와 상담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정리 상속받은 부동산이 여러 채면 종부세 대상인지 확인하고 세부담이 크면 처분하거나 명예 조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 향후 재산관리 방향을 설계하세요. 상속받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나중에 내가 사망했을 때 자녀들한테 또 상속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생전 증여를 고려하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을 역산해서 미리 증여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60대면 지금부터 증여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자녀 한 명당 10년에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5천만 원씩 10년마다 증여하면 20년에 1억 원을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이면 20년에 2억 원을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을 활용하세요.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상속인 1명당 3천만 원까지는 공제됩니다. 자녀가 3명이면 9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그리고 보험금은 현금으로 받으니까 나중에 상속세 납부할 때 현금이 필요한데 이걸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 많고 현금이 적은 경우에는 생명보험으로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주택연금을 고려하세요. 본인이 사실 집이 있으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겁니다. 돌아가신 후에 집을 팔아서 정산합니다. 주택연금을 받으면 상속재산이 줄어드니까 상속세도 줄어듭니다. 게다가 본인이 생활비로 쓸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입니다. 단, 자녀들한테 집을 물려주고 싶으면 주택연금은 맞지 않습니다. 본인 생활비가 필요하고 집을 꼭 물려줄 필요가 없으면 주택연금이 좋은 선택입니다. 신탁을 고려하세요. 재산이 많으면 신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탁은 신탁회사에 재산을 맡기고 정해진 대로 관리하고 분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망하면 자녀들한테 매년 1억 원씩 10년에 걸쳐서 나눠줘라.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신탁을 쓰면 상속 분쟁도 줄이고 세금도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 신탁 수수료가 나오니까 재산이 많을 때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상속받은 재산을 바탕으로 생전증여, 생명보험, 주택연금, 신탁 등을 활용해서 향후 재산관리 계획을 세워야 나중에 자녀들한테 세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상속세 신고가 끝나면 양도세 계획을 세우고 재산세와 종부세를 확인하고 향후 재산관리 방향을 설계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한 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관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이 발생하면 전문가와 상담해서 단기적인 신고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재산관리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판정 상속세 신고 이후에도 양도세, 재산세, 종부세를 관리하고 생전증여와 금융상품을 활용해서 장기적인 재산 설계를 해야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세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속세에 대해서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3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속세가 0원이어도 반드시 신고하세요. 많은 분들이 세금 안 나오면 신고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집 팔 때 양도세가 폭탄으로 나옵니다. 취득가액을 공시가격으로 잡아서 양도 차익이 부풀려집니다. 상속세 0원이라고 신고 안 했다가 나중에 양도세로 1억 원 넘게 더 내는 경우 실제로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나오든 안 나오든 무조건 6개월 안에 신고하세요. 두 번째, 기준 숫자 4개만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10억 원,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에서 30억 원, 신고기한 6개월. 이 4개만 알면 본인이 상속세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고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면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0원입니다. 배우자가 없고 자녀들만 있으면 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0원입니다. 그런데 0원이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6개월이라는 기한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감정평가, 증여 타이밍, 상속비율 이 3가지로 수천만 원 절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감정평가를 받으세요. 30만 원으로 나중에 1억 원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생전증여는 10년을 역산해서 계획하세요. 10년만 넘기면 합산 안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 비율을 조정하면 세금을 0원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활용해도 억 단위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당장 알아야 할까요? 상속은 예고 없이 갑자기 발생합니다. 그때 가서 허둥지둥하면 실수합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넉넉해 보이지만 서류 준비하고 감정평가 받고 세무사 상담하다 보면 금방 지나갑니다. 특히 감정평가는 사망일 전후 6개월 안에만 유효합니다. 늦으면 못 받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두고 상속이 발생하면 바로 체크리스트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생전증여는 10년을 역산해야 하니까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60대면 지금 증여를 시작해야 70대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하지. 뭐 이렇게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 3가지. 1. 부모님 재산이 얼마인지 파악하세요. 대략이라도 알아야 상속세가 나올지 안 나올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세,
예금 잔액 대략 계산해 보세요. 10억 원 넘는지 안 넘는지만 알아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2. 상속 전문 세무사 연락처를 미리 알아두세요. 급할 때 세무사 찾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지금 미리 알아두고 상담도 한번 받아보세요. 상담 비용 안 들고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도움됩니다. 3. 이 영상을 가족들과 공유하세요. 형제자매들이 모두 알아야 합니다. 상속은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여럿이 나눠 받으니까 가족들이 다 알고 있어야 나중에 분쟁도 없고 절세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렇게 판단하세요. 상속이 발생하면 세금 나오나? 묻지 말고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 먼저 계산하세요. 부동산 상속받으면 신고만 하면 되나? 생각하지 말고 감정평가부터 받아야지 바로 실행하세요. 생전 증여 생각하면 지금 해도 되나? 고민하지 말고 10년 후 언제 상속 발생할까? 역산해서 계획하세요. 이렇게 판단하고 움직이면 실수도 피하고 절세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는 돈을 한 푼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시니어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정보만 엄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놓치시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으시거나 불필요한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눌러두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마다 알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평안한 노후 되세요.